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플라스틱, 즉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로 완전하게 플라스틱으로 합성한 것은 1907년에 베클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페놀 수지라는 플라스틱을 만들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클랜드가 만든 페놀 수지 이름이 베이크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했는데요. 당시 라디오라 전화기 케이스 뭐 이런 등등의 플라스틱 제품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클랜드는 페놀 수지를 만든 공로로 1924년에 타임즈 표지 사진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타임즈 기사에서 이 베클랜드의 페놀 수지에 대해서 Material of the Thousand Purpose, 수천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물질 이다라고 하는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의 장점들을 잘 표현한 용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PE, PP, 페트, PVC, 나일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플라스틱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것은 1930년대에서 40년대가 되면서 이런 물질들이 드디어 발명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1935년이 되면 듀폰사에서 캐러드스라고 하는 화학자가 나일론을 개발합니다. 듀폰사에서 나일론이라고 하는 섬유를 개발하게 된 또 배경을 살펴보면 또 재밌습니다. 듀폰사 하면 지금 석유화학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 회사이잖아요. 듀폰이라고 하는 회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듀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듀폰은 누구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화학자 있죠. 라부아지에. 프랑스 혁명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린 그 유명한 화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화학자의 제자가 듀폰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 시기에 라부아지에가 단두대에서 머리가 잘릴 때 누군가가 한탄을 했죠. 저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 데는 수초밖에 안 걸리지만 저 사람과 같은 머리를 만들려면 수백 년이 걸릴 것이다. 그만큼 뛰어난 화학자였죠. 그런데 자기 스승이 목이 잘리는 걸 보고 제자였던 듀폰은 미국으로 바로 토끼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만든 게 듀폰사였어요. 듀폰사가 초기에 뭘로 시작했냐? 화약 공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라부아지에가 화학자였기 때문에 화약을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었고, 라부아지에가 활약하면서 프랑스가 유럽에서 화약 강국으로 부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에서 배웠으니까 듀폰도 화약 제조술에 일가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자기 이름을 딴 듀폰사라고 하는 것들을 설립하고 화약 공장으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남북 전쟁을 그치고 나중에 또 1차 세계대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듀폰사는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일구게 됩니다. 그런데 군수 공장들이 돈은 많이 벌게 되는데 뭐 어떤 불명예가 따라오나요? 죽음의 상인, 노벨이 받았던 그런 비난처럼 뭔가 전쟁 무기를 팔게 되면은 그런 비난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듀폰사도 전쟁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 닉네임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야, 우리도 무기 말고 좀 더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유명한 화학자들을 다 초빙한 다음에 연구비를 엄청나게 대주면서 자,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들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화학과 교수였던 캐러드스도 듀폰에 스카웃되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 밑에 있던 연구원이 실수로 퇴근을 하면서 이게 연구실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가면서 밤새 실수로 뭔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캐러드스가 밤에 돌다가 또 그걸 보면서 이거 쓸만하겠네 라고 하면서 나일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 이제 나일론이라고 하는 섬유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섬유가 뭘 대체했냐? 비단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나일론에 대해서는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강하고 비단보다 좋은 섬유라고 하는 찬사가 받게 되고요. 1935년에 이 나일론이 개발되고요. 이 나일론으로 만든 제품이 1938년에 출시가 됩니다. 뭘로? 스타킹.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이 출시가 되는 것이죠. 보시는 하면은 당시 면으로 만든 스타킹을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게 여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일론을 만든 스타킹을 사기 위해서 스타킹 가게 앞에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생김 또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이제 나일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세요. 비단보다 좋은 섬유, 앞에 뭐야? 강철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질겨요. 이렇게 질긴 섬유로 스타킹을 만들었으니까 이 스타킹은 굉장히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스타킹은 왜 이렇게 올이 잘 나갈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스타킹이 너무 튼튼하니까 왜 스타킹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나일론에 약품을 섞어서 줄이 잘 끊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오래 쓰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빨리 물건이 상해서 교체하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이 잘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듀폰은 그래서 1938년에 이 스타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출시를 하면서 대히트를 치게 되는데요. 1988년에 스타킹이 나오고 나서 1939년이 되면 뭐가 터져?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고요. 좀 지나면은 미국도 드디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일론이라고 하는 소재가 뭘로 쓰이냐면 낙하산의 소재예요. 그러니까 낙하산을 만들려면 나일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는 미국 여성들 사이에 어떤 운동이 펼쳐졌냐 하면 스타킹 모으기 운동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왜? 스타킹을 모아서 그걸로 낙하산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듀폰은 그렇게 전쟁으로 멀어지고 싶어 했지만 전쟁에서 멀어지고 싶어서 만든 나일론이 다시 전쟁의 소재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틸렌, P 있잖아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도 영국에서 1930년대에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개발되자마자 이게 바로 상용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 바로 역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폴리에틸렌도 처음에는 군수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뭘로 사용되냐면은 레이더의 소재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레이더가 개발되면서 공중전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공군이 독일 공군의 우위를 보이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영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 폴리에틸렌이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외에 우리가 말하는 폴리에스터 섬유 같은 경우에도 194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플라스틱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다 개발이 되었는데 개발되고 나서 막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군수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대중들이 플라스틱 소비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